전 시간에 상속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상속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들과 그리고 상속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개념들을 실제로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코드로 만들어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학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관계를 갖는 클래스를 우리가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자, 슈퍼 클래스와 서브 클래스가 있어요. 어떤 클래스가 먼저 있어야 그 다음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네, 슈퍼 클래스가 먼저 있어야 되겠죠. 네. 부모가 먼저 있어야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식이 먼저 만들어지고 부모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슈퍼 클래스를 먼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슈퍼 클래스를 확장하는, 다시 얘기해서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슈퍼 클래스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요, 일반적인 클래스를 만들면 똑같아요. 클래스, person, 사람 이렇게 만들면 되죠. 간단하게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어떻게 설계를 해볼 거냐면요, 속성은 딱 하나만 갖도록 할게요.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져야 되는 속성과 그 다음에 가져야 되는 기능, 메서드가 있겠죠. 메서드가 있을 텐데 속성은 이름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서드는 뭐 인사를 하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그런 메서드가 있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요렇게 간단한 애트리뷰트 하나를 갖고 메서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애트리뷰트를 선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되겠죠.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initialize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름이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고 이름은 반드시 전달을 해야만 되는 값이라고 우리가 지정을 할게요. 반드시 정의가 돼야만 된다. 반드시 전달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디폴트 값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디폴트 값이 없어야 그 생성자를 호출할 때 반드시 값을 전달을 하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하고 선언하고 여기에 생성자가 호출될 때 전달한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인사한다 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기로 했죠. say hello라고 할까요?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는 무조건 셀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뭐 특별히 리턴할 것도 없고요. 리턴할 것도 없고 안녕하세요. 네, 정도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네, 이렇게 출력하는 문장 하나만 딱 넣어보죠.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할 때 누구, 이름 얘기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는 셀프가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을 써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설계가 끝났습니다. 클래스 설계가 끝났으니까 이 클래스를 가지고서 person 객체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쌤.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겠죠. person은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이름을 넣어야 돼요. 쌤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생성이 됐고요. 쌤이라고 하는 인스턴스에 쌤 객체에 메서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무엇을 할까요? say hello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는 따로 할까요? 일단 생성만 먼저 할게요. 자, 생성이 됐죠. 생성이 됐으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그 쌤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이름을 찾아낼 수도 있고 메서드를 호출할 수도 있죠. 메서드 호출할 때는 파라미터를 전달하지 않죠. 여기서는 전달할 파라미터가 없으니까 자, 메서드 호출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쌤입니다. 라고 인사를 잘 하죠.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간단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해서 기능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되셨죠? 네. 뭐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번에는 무엇을 만들어 볼 거냐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는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는 학생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erson이 슈퍼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student가 서브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person이 부모 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student가 자식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때 파이썬에서는요. 이거를 문법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클래스 다음에는 뭘 써줘야 되나요? 반드시 클래스 다음에는 클래스 이름을 먼저 써주셔야 되죠.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괄호를 쓰고요. 괄호 안에다가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써줍니다. 이게 그 person 클래스를 상속받는 그 서브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위쪽에다가 정리를 해드릴까요? 서브 클래스를 정의하실 때는 클래스를 써주시는 거예요. 클래스라고 쓰고 서브 클래스 이름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 이름을 써줘요. 그리고 그 밑에서 코드들을 구현하시면 돼요. 이게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하위 클래스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요. 괄호를 써주셔야 됩니다. 괄호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스튜던트 클래스는 person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스튜던트 클래스는 person 클래스를 확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이런 파이썬 코드를 우리말로 해석하실 때에는 스튜던트 클래스는 person 클래스를 상속한다. 이렇게 번역하셔도 되는 거고요. 또는 스튜던트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를 person 클래스를 확장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문법이란 얘기예요. 문법. 앞에 하위 클래스의 이름, 괄호 안에 슈퍼 클래스의 이름. 자, 정말로 위쪽처럼 아무것도 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아무것 이 스튜던트 클래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닛도 없어요. 멤버 변수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저기 애트리뷰트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메서드 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학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번엔 STU라고만 해볼까요? 스튜던트를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자, 우리는 스튜던트에서 이닛을 만들지 않았어요. 이닛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 이닛이 보이고 있죠.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하니까, 그죠? 스튜던트 클래스의 생성자를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생성자를 호출했더니 힌트로 보여주는 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의 이닛을 보여주고 있죠? 이 이닛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누가 가지고 있는 이닛이에요? 부모 클래스인 person이 가지고 있는 이닛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매직 메서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언더스코어가 앞뒤로 2개씩 붙어있는 메서드를 매직 메서드라고 불렀어요. 이닛이라고 하는 매직 메서드는 생성자를 호출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매직 메서드, 마법과 같은 메서드. str이라든가 repr과 같은 그런 매직 메서드는 출력을 하기 위해서 문자열을 만들어낼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마법과 같은 메서드, 매직 메서드. 그렇죠? 자, 우리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 생성자를 호출을 했는데 이 클래스에서는 생성자, 이닛 메서드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생성자가 누구를 자동으로 호출하고 있어요? 이닛을 자동으로 호출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이닛은 누가 가지고 있는 이닛이에요? 매개 변수 보세요. 파라미터 보세요. 파라미터가 몇 개예요? 하나. 파라미터 이름이 뭐예요? name.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person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이닛이라고 하는 메소드까지도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면 이건 에러나요. 왜 에러가 나나요? 부모로부터 이닛 메소드를 물려받았는데 이닛 메소드는 한 개의 반드시 필요한 포지셔널 아규먼트, 순서대로 전달해야 되는 아규먼트가 있는데 이름이죠. 이름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뭐랑 똑같이 해주시는데요? person을 호출할 때랑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요. STU 점 해보세요. 점. 뭘 가지고 있죠? 이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say hello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누구한테 물려받은 걸까요? 스튜던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점 찍었을 때, 참조했을 때 나오는 녀석들은 전부 다 뭔가요? 전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녀석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say hello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쌤입니다. 오쌤이 학생이긴 하지만 학생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학생이 사람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은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이게 상속입니다. 아주 가장 간단한 스튜던트 그 상속 관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자, 근데 상속의 본질적인 개념은 뭐냐면 상속을 사용하는 목적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이런 클래스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무엇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부모 클래스를 확장하기 위한 게 상속의 목적이에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물려받고 그것 말고 더 특별한 다른 기능들을 좀 더 스퍼시픽한 속성들이나 기능들을 가지는 더 확장된 클래스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상속의 목적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스튜던트만 갖는 그런 새로운 메서드만 일단 만들어 볼게요. 메서드만 F say hello to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뭐라고 출력해 볼 거냐면 저는 학생입니다. 라고만 할게요. 딱 이렇게만. 네, 이렇게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가 바뀌었으니까 클래스의 정의를 다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학생을 다시 만들었어요. 스튜던트하고 다시 만들었죠. 그러면 그 스튜던트는 say hello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당연하죠. 당연하고 물려받았으니까. stu 점 해보세요. 점. 아까까지 안 보이던 뭐가 보이죠?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는 say hello to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객체를 참조를 하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서는? 자식 클래스에서는. 서브 클래스에서는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슈퍼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속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사용하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사용하고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것까지 호출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호출을 하게 되면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메소드에서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요. 학생만이 가지고 있는 인사를 하면 저는 학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되셨습니까? 부모 객체로부터 상속받은 메소드를 호출한 거고요. 이거는 스튜던트 객체만 가지고 있는 자식 객체만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것도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제가 이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펄슨이라고 하는 그런 클래스가 있는 거고요. 얘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상속하다라고 할 때 보통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건 실제로 그 코딩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호예요. 클래스를 우리가 그림으로 나타낼 때 네모로 표시를 하고요. 위쪽에 그 클래스 이름을 써줘요.
그리고 아래쪽을 두 개로 나눠서 위쪽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 그러니까 변수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클래스가 갖는 메서드, 함수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보통. 그리고 어떤 두 개의 클래스가 상속관계에 있을 때,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부모 클래스를 위쪽에다 써주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로 연결을 합니다. 화살표는 부모를 향하도록 화살표 방향을 써주고요. 아래쪽에서 student라고 하는 두 번째 클래스 이름을 써주고요. 속성은 여기서 보시면 init 메소드가 따로 없죠. init 메소드가 따로 없으니까 속성은 따로 없고요. 뭐만 가지고 있냐면 hello2라고 하는 메소드만 더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student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자기가 네임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student가 얘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child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child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를 찾아가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모 객체, 정확하게는 부모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 부모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까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네, 되셨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속에서 나오는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상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오버라이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오버라이딩, 명사형으로는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따로 어떻게 번역을 하지 않아요. 메서드, 그냥 우리말로도 메서드, 오버라이드. 자, 오버라이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오버라고 하는 뜻이 뭔가요? 오버? 위에 있다라고 하는 뜻이 위에 있다. 네. 자, 라이드가 뭔가요? 라이드. 뭔가를 타는 것을 라이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오토바이를 탄다거나 말을 탄다거나 이렇게 무엇인가 위에 올라가 가지고 타는 것을 라이드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오버라이드라는 위에 올라탔다는 얘기예요. 뭐 라이드 자체가 올라타서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다 한 번 더 오버를 붙여주는 거. 위에 올라타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메서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메서드를 위에서 덮어버린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메서드가 있었는데 그거를 위에서 오버라이드를 해버린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덮어 써버리다, 덮어버리다, 덮어 써버렸다. 여러분들 그 윈도우에서 혹은 뭐 PC에서 그 파일을 복사할 때 A라고 하는 폴더에서 B라고 하는 폴더로 파일을 복사할 때요. 복사할 때 만약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으면 복사할 때 뭐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덮어 쓰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경고창이 뜨죠.
그러면서 yes를 눌러야 복사가 되죠. 그때 overwrite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overwrite. 그죠?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override라고 하는 것은 overwrite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를 위에다가 덮어버린 것. 이게 override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자, 이거를 말로 정리를 해보면은요. 메소드 override라고 하는 것은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에서 같은 이름으로 재정의 하는 것. 정의를 새로 해버리는 거예요. 상위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과 하위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을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덮어쓰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덮어쓰기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위쪽에 있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이게 돼요. 이것을 메서드 오버라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 가지를 더 설명드릴 게 있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메서드 오버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코드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클래스는 위에서 만든 그 person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관계를 한번 볼까요? 회사원은 사람이다. is A 관계가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나요? 관계가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죠? 그쵸? 회사를 다니는 사람, 회사원은 사람이다. 맞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회사원도 가지고 있겠죠. 사람은 이름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인사할 수 있어요. 회사원도 마찬가지로 이름 가지고 있죠. 회사원도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클래스로 구현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클래스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클래스 is person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한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누구를? person 클래스를 상속한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비즈니스 person 클래스는 person 클래스를 상속합니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도 제가 이름을 만드는 관습을 따라 쓴 거예요. 클래스 이름을 만들 때는 언더스코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단어와 단어를 그냥 이어서 붙여주고요. 대신에 각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사용하는 표기법을 보통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런 표기법을 무슨 표기법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마치 낙타의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게 마치 낙타의 등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기법을 카멜 케이스. 카멜이 낙타잖아요. 카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을.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클래스 이름은. 대신에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단어와 단어를 전부 다 소문자로만 사용하고 대신에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를 언더스코어라고 하는 특수 기호를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습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웬만하면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이 클래스에서, 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만들 건데요. 메서드를 say hello 라고만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회사원입니다. 어떤 회사에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 속성이 없어서. 우리가 속성을 아직 정의를 못했어요. 그렇죠? 속성을 정의를 못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라고까지는 못했고, 그냥 저는 회사원입니다 라고만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클래스의 정의로 완전한 정의가 돼요.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객체를 만들어 볼 거냐면 비즈니스 퍼슨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슨 1번이라고 할게요. 퍼슨 1번이라고 할 건데, 길동이라고 할까요? 네. 자, 길동이라고 하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길동이라고 하는 회사원은 비즈니스 퍼슨입니다. 자, 여기서도요, init 메서드는 누구의 init 메서드를 보여주고 있나요? person의 init 메서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파라미터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 파라미터가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의 파라미터는 person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비즈니스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는 init 메서드를 따로 만든 적이 없어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이것도 역시. 그래서 비즈니스 person을 만드실 때에도요, 생성하실 때에도 이름을 주셔야 돼요. 홍길동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우리는 길동이라고 하는 회사원을 한 명을 만들었어요. 길동이라고 하는 회사원을 만들었는데 점 찍어 보세요. 두 개밖에 안 보여요. name, say hello. name은 당연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person이라고 하는 슈퍼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속성입니다. say hello는요, 두 군데에 있어요, 지금.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도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든 비즈니스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에도 say hello가 있어요. 누가 실행이 될까요? 해보면 되겠죠. 누가 실행이 됐나요? 부모 클래스는 보이지가 않아요. 부모 클래스의 say hello는 보이지 않고요. child 클래스에 있는 say hello만 보여요. 그래서 얘만 호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면요. 어떤 변수를 참조했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녀석을 먼저 찾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이. 어떤 객체를 참조하면 그 참조한 객체에서 사용하는 변수나 사용하는 메서드는 가까운 녀석을 먼저 찾아요. 가까운 녀석을. 자, 여기 있는 길동이라고 하는 회사원을 생성하는 코드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퍼슨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init 메서드가 호출이 돼야 되겠죠. 자, 회사원이 만들어지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회사원은 사람이기 때문에 회사원이기 이전에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길동이는 회사원이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어야 돼요. 사람이 먼저 되거라. 그죠? 무슨 얘기냐면 person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성자는 비즈니스 퍼슨 생성자만 호출이 됐지만 실제로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누가 먼저 만들어지게 되냐 하면 pers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성자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person이 name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게 돼요. 홍길동이라고. 그리고 이 객체는 hello, say hello라고 하는 기능,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까지 부모 객체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모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서 얘의 모든 속성들을 물려받는 이 객체의 모든 속성들을 물려받는 누가 생기냐 하면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하는 객체가 생성이 돼요. 자, 이 객체는 따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없어요. 대신에 무엇은 가지고 있어요? 위쪽 똑같은 이름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름의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전체적인 메모리 구조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거고요. 지금 메서드를 호출할 때 어떻게 호출을 했냐면 길동이를 찾아갔어요. 길동이를. 죄송합니다. 네. 길동이를 찾아가서 메서드를 호출했죠. 길동이를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거기에 메서드가 있죠. 우리가 호출하려고 하는 메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나한테 있으니까 내 거를 실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거를 그냥 실행해버리면 되니까 얘를 찾아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가까이 있는 참조를 한 객체를 참조한 곳에서 가까이 있는 녀석을 찾아서 실행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게 그 얘기예요. 근데 위쪽에서 만든 오셈이라고 하는 그 학생은 달라요. 자, 요 코드를 볼게요. 요 코드. 이것 역시 스튜던트 클래스는 비즈니스 펄슨과 비슷하게 펄슨을 상속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코드는 이거랑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그릴까요? 마찬가지로 펄슨이 먼저 만들어져요. 자,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 객체가 먼저 만들어져요. 부모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오셈이에요. 그리고 부모 객체는 hello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이 모든 속성과 메서드를 상속받으면서 그러니까 name과 hello를 상속받으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student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student는요. 특별히 새로운 속성은 없어요. 새로운 속성은 없고 기능만 hello가 아니라 hello2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hello2를.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student에서 say hello를 호출하잖아요. student는 얘란 말이에요. 얘가 stu예요. 얘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를 봤더니 say hello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그러면 물려받았구나 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스튜던트를 찾아갔더니 거기 기능 중에는 say hello가 없었고 근데 스튜던트는 person을 상속받았으니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say hello가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메소드를 호출해 준 거예요. 아래쪽 코드는요. 스튜던트를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hello2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죠. 부모한테 있는지 없는지 찾아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식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say hello2를 실행을 해준 거예요. 자, 두 개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만들었던 say hello2는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름과는 다른 이름으로 전혀 다른 기능으로 메서드를 만들었던 거고요. 지금 비즈니스 퍼슨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름과 자식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기능 이름이 서로 동일하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길동이라고 찾아가게 되면 이렇게 찾아가게 되면 가까이 있는 녀석을 먼저 찾는 거예요. 여기에 없으면 부모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찾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기서 찾을 수 있으면 얘만 실행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누구만 실행이 된 거다? 얘만 실행이 된 거예요. 얘만. 자, 그러면 이렇게 상속받는 순간 이렇게 상속을 받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를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와 동일한 이름으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메서드를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정의를 새로 해버린 거죠. 정의를 다시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부모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저는 회사원입니다. 라고 정의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똑같은 이름으로 다른 기능을 하게끔 재정의를 해버리는 것을 메서드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용어입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드.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메서드가 오버라이드가 되어버린 순간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 클래스의 기능도 사용하고 싶단 말이에요.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거기에 좀 더 특별한 기능들을, 특별한 속성들을 더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상속의 목적이었는데 오버라이드를 해버리는 순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할 방법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쵸? 그때 사용하는 방법. 이게 남겨둔 게 그것 때문에 남겨둔 거예요. 하위 클래스에서 상위 클래스 오버라이딩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한다? 슈퍼 점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호출이니까 괄호 만약에 아규먼트가 있다면 아규먼트
이런 식으로 와 같은 방식으로 호출한다. 슈퍼를 먼저 불러주는 거예요. 슈퍼를 먼저 불러준 다음에 점. 그러니까 이거는 문법이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 점.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클래스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say hello는 이름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 이름과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슈퍼. 이렇게 점. 그리고 여기에서 say hello 이렇게 하는 거예요. say hello는 아규먼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펄슨에서 우리 만들었던 거 say hello를 만들었던 거 기억해 보시면 아규먼트 없단 말이에요. 그럼 아규먼트가 없으면 전달하지 않으면 돼요. 이게 바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서드를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일단 메서드가 오버라이드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덮어서 버리면 아까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메서드가 있는데 그거를 덮어서 버리면 아래쪽에 있는 게 보이지 않고 위쪽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꺼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덮어서 버렸으니까. 안에서 명시적으로 이렇게 호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슈퍼를 불러주고 부모의 say hello를 사용하겠다라고 명시적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정하셨으면은요. 길동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밑에 있는 say hello를 호출해 보세요.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 5번째 라인에서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하는 say hello가 실행이 되고요. 그 밑에 쪽에서 저는 회사원입니다. 라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메서드 오버라이드입니다. 메서드 오버라이드. 이해되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